광주 운정동 태양광 발전 시설 사업과 관련한 행정소송에서 광주시가 승소했습니다.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게 됐지만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광주에 학교를 새로 짓거나 증축을 해야 할 대상 지역이 10곳이 넘습니다. 교육청은 돈이 없어 제때 시설 투자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80년대 5.18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 광주 밖에서 목숨을 걸었던 이들의 삶과 죽음을 조명한 특집 다큐멘터리가 오늘 밤 방송됩니다. 국립한국문학관 건립을 위한 예정지 공모에 광주 동구와 광산구, 전남 장흥군이 신청했습니다. 약초 등으로 만든 액상식품을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과대 광고에 팔아온 업자들이 대거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운정동 쓰레기 매립장에 태양광 발전소를 짓는 사업은 그동안 말도 많았고 소송도 진행돼 왔습니다. 그런데 소송에서 광주시가 이겼습니다. 일단 사업 추진에는 탄력이 붙게 됐지만 후유증도 예고돼 있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광주 운정동 태양광 발전 사업은 정부가 융자한 돈으로 민간 사업자가 12메가와트급 발전시설과 체험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62억 원. 투자 공모와 평가를 거쳐 지난해 11월 우선 협상 대상자로 녹색 친환경 에너지 컨소시엄이 선정됐습니다. 그런데 광주시는 올해 2월 말 1순위 업체와 협상 중단을 선언하고 한 달 뒤에는 2순위 업체와 협상을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순위 업체 중 한 곳이 부정당 업자로 제재받은 사실을 숨겼다는 이유였습니다. 녹색에너지 컨소시엄은 제재가 확정된 것은 우선 협상 대상자로 지정된 뒤의 일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광주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사업의 공공적인 성격에 비춰볼 때 사업자의 도덕성이 중요하고 설사 1순위 업체에게 손해가 가더라도 사회가 얻는 공익성이 더 크다는 취지입니다. 비록 사업 제안서 접수 후에 대표 출자자의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되었다 하더라도 원고를 우선 협상 대상자에서 배제한 광주시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입니다. 이로써 운정동 태양광 발전 사업은 다시 추진될 수 있게 됐습니다. 광주시도 사업자 교체에 따른 부담을 일단은 덜게 됐습니다. 하지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문서 유출과 특혜 의혹 논란 등에 대해 광주시 감사위원회와 시의회가 감사를 예고하고 있어 후유증은 남을 것으로 보입니다. 1심 재판에서 진 녹색 친환경 에너지도 항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정부와의 누리예산 갈등에다 자치단체도 재정난 때문에 교육청에 줄 돈을 못 주고 있습니다. 학교마저 짓지 못해서 애먼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한신구 기자입니다. 건물 모두가 지은 지 40-50년이 넘은 광주 학강초등학교. 올 하반기 개축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지만 책정된 예산은 전체 190억 원 가운데 70억 원뿐입니다. 더군다나 인근의 1,400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내년 초에 입주가 시작될 예정. 학생 수 증가에다 개축 공사로 인해서 전체 학급의 3분의 1 정도가 운동장에 설치될 컨테이너에서 수업을 받아야 합니다.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운동장에다 컨테이너를 설치함으로 해서 아이들의 그 놀이 공간을 잠시 간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이고. 광주예술고 역시 30년을 훌쩍 넘어서 교실이 노후되고 실습 공간이 부족하는 등 열악하기 그지없지만 예산이 없어 학교 이전은 원점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정부와의 누리예산 갈등 등으로 재정이 더욱 빠듯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광주시로부터 받아야 할 학교용지 부담금 1,072억 원의 기대를 걸고 있지만 그마저도 언제 지급될지 미지수입니다. 재정난을 이유로 광주시가 10년 넘게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데 경기와 대전 등 일부 지자체가 지난해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하는 상황과는 대조적입니다. 조속히 이제 전입을 해주면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우리 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 또 근거리 통학 이런 쪽에서 우리 광주 교육 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더욱이 구도심 재개발 등으로 인해서 앞으로 14곳 이상에서 학교 증축이나 신축 등 재배치가 필요한 상황. 누리예산 갈등과 학교용지 부담금 지급 지연으로 인한 예산난으로 수업 불편 등 교육의 질 약화가 불가피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군사 독재 정권에 맞서 광주에 5.18을 알리고
광주 시민들을 위해 목숨을 걸었던 이들의 이야기를 다룬 5.18 특집 다큐멘터리가 오늘 밤 방송됩니다. 김철원 기자가 소개합니다. 도시 이름에 정신이 붙은 우리나라의 유일한 도시 광주. 이 광주 정신을 지키기 위해 또 5.18 때 죽어간 광주 시민들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 전국의 학생과 시민들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독재 정권에 맞서 싸웠던 현상 역시 우리 역사에서 유일합니다. 5.18 때문에 인생이 바뀌고 자식을 잃었던 분들에 대한 대우는 우리가 하고 있는지. 하지만 이들의 희생은 그동안 외면돼 왔고 방치돼 왔습니다. 공무원들이나 뭐 이런 5.18 단체에서 사람들이 없어요. 없었군요, 그동안. 없었죠. 그런 사람은 없었죠. 그동안 광주시나 혹은 5.18 단체 이런 데서 뭐 좀 연락 오거나 그런 건 있었습니까? 개인적으로 아직 지금 없어요. 처음이에요. 처음으로 지금 우리 이야기하는 거지. 네. 그런 거는 없었고. 그러나 유족들은 광주가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서운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안 밝혀진 분들도 더 많을 텐데 그런 걸 생각하면 뭐 서운하다 뭐하다 뭐 이런 거를 할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진짜 이름 모르게 가신 분들 사실 너무너무 많고. 다 밝혀지지 않은 광주의 진실을 밝히는 게 아직은 더 우선이라는 말도 합니다. 뭐 서운하다 이런 것보다는 광주가 또 제대로 평가받고 사람들한테 이제 이렇게 인식되고 이런 것도 아직 저희가 보기엔 많이 부족해요. 5.18을 알리기 위해 가장 먼저 나섰다 숨진 서강대생 김희기 씨. 광주 시민들의 의로운 넋을 위로해드리고 싶다며 자신의 몸을 불사른 노동자 김종태 씨. 광주를 위해 숨져간 이들은 살아남은 이들의 삶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제가 이름을 지을 때도 그 외삼촌의 의자를 따와서 지었어요. 제가 앞으로 성장하는 데 나가서 내가 옳은 사람이 되어야겠구나. 1982년 5.18 시위를 준비하다 잡힌 서울대생 4명 중 3명에게서 정신질환이 발병했고 또 그중 2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실도 이번 취재 과정에서 처음으로 밝혀진 사실입니다. 광주는 말 그대로 저희 학창 시절을 지배한 운명이었죠. 그들은 왜 자신의 소중한 생명도 아랑곳하지 않으면서까지 광주와 광주 시민들을 위해 싸웠던 것일까? 그리고 그들의 희생은 오늘날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친 것일까? 오늘 밤 11시 방송되는 광주 MBC 5.18 36주년 특집 다큐멘터리 그들의 광주, 우리의 광주에서 고민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전교조 광주지부가 정성홍 지부장의 직권면직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전교조는 전임자 문제는 법과 노조법으로 규정된 노조 스스로 결정할 문제라며 교육부가 직권면직을 강제하는 것은 갈등과 반목을 부추기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광주와 서울 등 8개 교육청의 교육감을 직무유기로 검찰에 고발한 것은 전교조 초토화 작전의 교육감을 앞세워 대리전을 치르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조직 내부 갈등을 겪고 있는 광주국제영화제 개최가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광주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다음 달 영화제 개최를 위해 출품작을 접수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사회와 조직위 내부 갈등 때문에 광주시의 예산 지원을 받지 못해 올해 영화제 개최가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광주국제영화제는 매년 광주시로부터 3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개최돼 왔지만 이사장과 전 상임이사의 갈등으로 인해 지난해 행사 정산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등 파행을 겪고 왔습니다. 역사교육이나 통일교육은 필요하지만 아이들이 어렵고 딱딱하게 느낄 수 있죠. 어떻게 하면 관심을 갖게 할까? 이런 고민 끝에 한 학교에서는 아이디어를 냈다는데요. 이미지 뉴스 리포터가 다녀왔습니다. 파란색 옷을 입은 아이들이 태극기를 흔들며 줄지어 들어선 뒤 그 안을 다른 학생들이 채우자 전교생 600명이 함께한 거대한 한반도가 운동장에 만들어졌습니다. 이미 자주 들어서 익숙한 노래지만 함께 온몸으로 부르니 더욱 즐겁습니다. 우리 딸 힘차게 불러봅시다.
점점 심해지고 있는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한 다짐도 이어지면서 학생들은 자연스레 통일과 국토에 대한 소중함을 일깨웁니다. 우리 전교생들이 함께한 플래시몹을 통해서 좀 더 통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주입식으로 강요될 경우 자칫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는 역사 교육. 교실에서 벗어나 놀이하듯 움직이며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즐겁게 체화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MBC 뉴스 이미지입니다. (600만 명). 해마다 우리나라를 찾는 중국 관광객입니다. 이 가운데 광주와 전남을 방문하는 중국인은 2%밖에 되지가 않는데요. 전라남도는 중국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특별한 방안을 내놨습니다. 중국과 관련 있는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남도 차이나로드를 만들자는 겁니다. 신라와 당나라, 일본을 잇는 해상무역의 영웅 장보고 유적지와 인도 승려 마라난타가 중국에서 건너와서 불교를 전한 영광 법성포, 그리고 총나라의 정치가 제갈량을 모시고 있는 곡성 무후사가 예상 코스로 언급되고 있는데요. 중국의 혁명음악가 정일성 선생이 유년을 보낸 것으로 알려진 화순 능주도 그중 하나입니다. 전라남도는 남도 차이나로드가 중국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요우커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남도의 대표적인 문화 콘텐츠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카드뉴스였습니다. 국립한국문화관 건립을 위한 예정지 공모에 광주 전남에서는 3개 자치단체가 신청서를 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한국문화관 부지 공모에 울산을 제외한 16개 시도에서 24개 시군구가 응모했고, 광주에서는 동구와 광산구, 전남에서는 장흥군이 신청했습니다. 문체부는 서류 심사와 현장 실사 등을 거쳐서 7월까지 건립 예정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약초 등으로 만든 액상식품을 만병통치약이라고 속여 전국에 팔아온 제조업자와 중개상 등 20여 명이 검거됐습니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어성초와 감초 등을 섞어 20여 종류의 식품을 만든 뒤에 5년간 전국 한의원 90여 곳에 납품하고 암 환자와 피부질환자 400여 명을 상대로 판매해서 12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제조업자 76살 A씨 등 23명을 입건했습니다. A씨 등은 다단계 회사에도 제품을 납품해온 것으로 확인돼 경찰은 다단계 회사의 조직적 판매 활동에 대해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제36주년 5.18 기념식에서 성희롱 발언 파문을 일으킨 국가보훈처 간부가 5월 어머니들에게 공식 사과했습니다. 해당 국가보훈처 과장은 오늘 오후 이병구 광주보훈청장 등과 함께 5월 어머니 집을 찾아 사과했고, 5월 어머니들은 광주 대동정신과 어머니 마음으로 너그럽게 용서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속도로에서 흉기를 들고 경찰관을 찌른 40대 남성이 사법기관이 싫어서 경찰을 노려 범행을 계획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평소 사법기관에 적대감을 갖고 있던 49살 김모 씨가 일부러 차량 번호판을 떼고 도로를 운행해 경찰 추적을 유도한 뒤에 출동한 경찰관 2명에게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김 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입니다.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광주권 일자리 박람회에서 구직자 800여 명이 현장 면접을 치렀습니다. 200여 개 지역 기업이 참여한 이번 일자리 박람회에는 구직자 7천여 명이 방문했고, 이 가운데 800여 명은 현장에 부스를 마련한 60여 개 업체에서 면접을 받습니다.